이렇게 국민의힘 내부만 가지고는 정답이 없다 보니까 그 보수 세력의 스피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서정욱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홍준표하고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 거고 홍준표는 서울시장에 나가고 이준석은 경기지사에 나갈 거라는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맨날 그러니까 단일화 가지고도 이준석이 어떻게 광팔하는지 다 봤잖아요. 그렇죠. 얘도 사실 전혀 쓸데없는 시끄러 임마 이걸로 그냥 돌려주고 싶은 내용이고 사실 권성동 씨 메시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혹시 그 이재명 정부의 언론 개혁을 도와주려는 건가? 지금 이 그동안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권성동이 빌드업을 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지금 SOS 치는 거다. 그거 마무리 한번 하길 바랍니다. 네. 지금 이렇게 자기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홍준표, 이준석 신당설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들 나오고 뭐 개혁신당에서 굉장히 불쾌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별로 불쾌할 게 없는 게 홍준표 외국 나갈 때 하와이용 나갈 때 공항에 누가 찾아가서 머리 조아렸습니까? 그게 이준석 당 대표 격인. 그렇네. 공항까지 영접하러 아니 갔네. 본인들이 빌드업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오해받으니까 아우 싫어요 막 이런 거는 그동안 누가 꽃다발 들고 매일 가서 프로포즈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업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 행태로 놓고 봐도요. 홍준표와 이준석 이 두 정치인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또 둘이 잘 맞아요. 그럼 잘 맞는 사람들은 같은 당을 해야죠. 전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와이홍 빨리 귀국하세요. 어차피 수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뭐 정계 은퇴도 뭐 국민의 힘만 은퇴했다 뭐 이따위 소리 말만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개혁신당 들어가서 뭐 서울시장을 나가든 뭐 어디 시장을 나가든 간에 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또 두 분이 또 공교롭게도 명태균을 고리로 하고 굉장히 아픔을 함께하는 사이인데다가 명태균 사무총장 하면 안 됩니까 그 당에? 그 연결고리도 있는데 같이 하세요. 거기 같이. 지금 싱크탱크 역할하다가. 그럼 뭐 정책연구원장 하세요. 근데 같이 펜코에 그냥. 밀렸어요 지금. 밀렸어요? 네. 사무총장은 다른 분 있어요. 다른 분도 있고. 장이사가 사무총장. 여력이 있어요? 여력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챙겨줘야 이게 지금. 그럼 그분이 하시면 돼요. 네, 장이사가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 이제 제명청원이 그 3차 TV 토론의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올라왔는데 지금 무려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것만 55만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는 이거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다는 거. 아직 그 남은 기간 동안 전 세 자릿수를 찍을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계속 진짜 하루에 원래 제가 지지난 대선 때는 이준석의 페이스북을 계속 새로 고침했는데 지금 제가 그 즐겨찾기 해놓고 계속 새로 고침. 청원을 계속. 왜냐면 이거 조금 안 올라간다 싶으면 그날 기분이 안 좋아요. 여기서 제가 기분이 하나 안 좋은 게 있어요. 네네. 55만 명이 청원에 참여했는데 네. 경향TV 구독자가 50만 명이 안 되는데 이현실 그 사람들만 다 와도 50만 명 넘을 텐데. 이거는 참기 어렵습니다. 빨리 구독을 좀 하시고 청원을 가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순서상. 그렇죠. 맞아요. 경향TV 먼저 구독 누르고 가셔야 되는 거고 전 이렇게 봅니다. 오늘 요 섭외 포인트 제가 딱 보니까 이준석 의원 55만 넘은 건데 우리 황희두 이사님과 저를 양대 산맥이라 그러죠. 호날두 메시 배치입니다. 호날두 메시 내지는 이제 바다로 비유하자면 태평양 대서양이거든요. 요거 딱 부른 컨셉이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포켓몬으로 따지면 피카츄 라이츄. 그렇죠. 피카츄 라이츄. 뭐 마리오, 뭐 슈퍼 마리오 루이지. 근데 이 55만이라는 숫자가 제명에 대한 동의예요. 어마어마한 이게 거예요. 1인 1표거든요. 예. 송파구가 60만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55만에서 100만 가면 이거 거의 특례시급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그동안의 뭐 갈라치기라든지 아니면 간땡이가 배 밖에 나온 발언, 네. 바바리맨 발언이라고 저는 특정합니다. 그거 어떻게 마이크에 옮길 수가 없는 그렇죠. 역대급 희대의 망언인데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징벌도 있지만 국회가 응답하라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준석의 저런 발언이 너무나도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론에서도 이준석이라는 사람 나타나기만 하면 마이크 대주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의 언론에 대한 기득권 언론에 대한 응징 아니냐.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띄움으로써 그동안에 저는 이제 언론이 낳은 괴물이라고 부르는데 그 옆에서 뭐 평론가가 됐든 누가 됐든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같이 영업을 뛴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저는 보내는 사실상 이건 정치적 사망 선고 아니냐. 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구나. 전 궁금한 게 그럼 황희두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을 면밀하게 관찰하기 때문에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커뮤니티에서 다른 이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사실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과를 보고 좀 이렇게 넘어오자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준석을 여전히 그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게 얼마나 되나 사실 그 숫자가 전 되게 궁금했어요. 한 300만 명 좀 안 된 거거든요.
거거든요. 오. 이게 뭐 물론 양당이 싫어서라든지 다른 여러 요인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제가 왜 계속 커뮤니티 인터넷 방송 문제, 특히 이 인터넷 방송 문제를 좀 더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딱 저희 또래는 잘 아실 텐데 막 아프리카 TV 거치고 페북 스타들 나오고 하면서 그렇죠. 네. 굉장히 자극적인 방송들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 너무 익숙한 거기에 그 완전히 이게 대세고 막 힙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준석을 지지하는데 한마디로 나는 여전히 혐오를 계속 하고 싶어. 근데 그거를 내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나 일베 팸코 DC 보고 이런 거 하는 거야 라고 말하긴 좀 말은 부끄럽잖아요. 못해. 근데 야 하버드 이준석도 했잖아. 그러니까 하버드가 또 간판이 돼서 정당화가 정당화가 돼요. 돼버리는구나. 권위를 주는 권위를 줘요. 이게 제가 예전부터 그 민주당에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1배 A라는 내용이 나와요. 막 위안부 비하한 내용. 근데 그 내용을 주위에 막 지인들한테 공유할 때 1배 링크를 못 보내잖아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 하버드 램지어 교수의 그 친일파 논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논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권위를 그때부터 빌어가지고 권위가 가죠. 소개해버리는구나. 네. 그래서 이게 지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준석이 제명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결국 그 개인에 대한 그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이 현상에 대해서 문화 전쟁이라고 전 보는 거예요. 이게 결국 시초를 타고 가면 또 MB가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이명박이 대선 기간에 나와서 뭐 도덕적이고 어쩌고 떠들고 다닐 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계속 더 찾게 되고 무한 반복 중이거든요. 이명박이 이 온라인 공론장 쓰레기통으로 만든 원흉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만 부연하자면 물론 커뮤니티 워낙 전문가시니까 저는 커뮤니티에 대해서 잘 익숙하진 않아요. 저는 뭐 제가 가서 활동하고 이렇게 잘 모르니까. 근데 딱 이제 구도를 보니까 알겠어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이번에 8.34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지지층만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럼 윤석열은 극우 유튜브만 보고 정치하는 거고 그렇지. 이준석은 팸코라는 특정 커뮤니티만 보고 정치를 하는 거니까 그냥 팸통령이라고 부르잖아요. 팸코의 대통령, 예. 팸통령.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돼서도 안 되는 거 될 수도 없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은근한 유해함이에요. 은근한 유해함.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커뮤니티에서 얘기가 막 돌고 하는 거를 뭐 거기서만 소비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뭐 열을 낼 필요가 없는데 거기서 재확산된 걸 제도권에 뿌리고 유통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준석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결국에는 대선까지 나가가지고 이번에 젓가락 발언을 한 거거든요. 해버리니까 그 유해함이 확 퍼지는 거야. 전국에. 대선의 공론장을 오염시켜버리는 거야. 아니 우리 경향TV의 공론장만 오염시켜도 그건 큰일 날 일이죠. 그쵸. 근데 대선 주자로서 자격을 달고서 해버리니까 그 엄청난 해악성이 전 국민에게 뿌려지는 이게 문제의 포인트라는 거고 그래서 전 이번에도 왜 그렇게 호텔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호텔 경제학. 네. 아니 경제 문제가 호텔 경제학이라는 저는 뭐 이거 잘 들어보지도 못한 건데 아마 뭐 이재명 후보가 옛날에 대중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한 그쵸. 내용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자나깨나 호텔 이러니까 리베레 호텔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건 난 몰라요. 어떤 호텔인지는 난 모르겠는데 아니 여관도 아니고 모텔도 아니고 왜 그렇게 호텔이야? 나 이것도 정말 경제의 토론장을 그냥 배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는 해악성이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준석 그러면 이 갈라치기에 이제 국민들이 진절머리가 난 거거든요. 그럼 갈라치기라는 게 이들은 어떻게 정당하냐면 야 정치라는 게 각자 지지자 대변하고 그게 다 갈라지는 거 아니야? 그걸 왜 갈라치기라고 뒤집어 씌워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행태를 보세요. 약자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 여성, 장애인 요건 분명하죠.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그들은 약자기 때문에 갈라쳐지거든요. 우리가 재벌을 갈라친다라는 말 합니까? 재벌을 어떻게 갈라쳐요? 힘센 사람들을 갈라칠 수가 없는 대상인 거고 갈라치기의 대상은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게 비난 가능성이 높은 거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뭐 시위를 저도 불법적으로 하는 부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는데 정치인,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국회의원까지 지낸 사람은요. 그들의 불법을 지적하라고 그 자리에 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들이 거기까지 왜 나왔는지를 살펴보고 본질의 원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그 권한을 주면서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거지. 아이고 불법이네 손가락질하면서 빨리 신고해. 그건 저 같은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권한의 무게감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약자들을 공격만 하니까 갈라치기라고 표현하고 국민들이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55만이라는 숫자가 이제는 이준석식의 이런 구태 정치를 넘어서서 전 이걸 이제 명태 정치라고 불러요. 명태 정치. 명태 정치. 이제는 끝내야 된다. 저는 엄중한 저는 선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름에 결맞게 지금 3대 특검법이 통과가 됐고 그 중에 하나가 김건희 특검법 안에 명태균 게이트가 가장 큰 의혹으로 들어가 있는데 명태균 씨가 지금 뭐라고 올렸냐 글을 페이스북에. 특검 때 오세훈, 이준석, 홍준표 등등 20-30명 다 때려잡아 넣어줄까?
말 조심하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준석도 그러니까, 같이. 네, 그리고 이준석도 넣었어요 이번에. 홍준표 뭐 그리고 이준석 뭐 신당 뭐 무슨 당으로 그 한 당에 뭉치는 게 아니라 어디 한 방에 가게 될 것 같아요. 한 방에 가. 네, 근데 저는 그 호텔 아니죠? 호텔이 아니에요. 아, 나 호텔 민감합니다. 호텔 네. 민감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팬코 본진을 좀 타격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제가 괜히 뭐 억지로 꼬투리 잡자는 게 아니고 지금 일요신문에서도 방금 전에 기사가 나왔거든요.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밖에서 떠들어대니까 이게 뭐 그 한 줌 아니야?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팬코에 어떤 문제가 있냐? 이건 왜 다른 커뮤니티랑 다르냐? 첫 번째가 혐오의 보상화입니다. 첫 번째가 혐오의 보상화. 왜냐하면 시스템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팬코의 시스템. 네, 팬코 시스템에 그 내가 뭐 추천을 받으면 포인트가 올라가고 비추를 받으면 포인트가 깎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인트를 벌고 싶은 사람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 딱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막 극단적인 얘기를 쏟아내고 거기 분위기가 특히 지역 혐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자 공격하는 게 막 서로 도파민 돈다면서 신나게 떠들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야? 바로 비추. 포인트가 깎입니다. 조금이라도 옳은 소리라면. 네. 그럼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네. 두 번째로는 이 포인트가 보통 그 커뮤니티 안에서만 돌잖아요. 근데 현금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물 기능이 있어서. 그게 있어요? 중고나라, 문제네. 번개장터 이런데 실제로 저도 거래한 분 제보도 받았고 그걸 그래서 지금 한 5탄 정도 시리즈로 공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금화가 된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나도 이게 소액 이렇게 돈도 벌면서 남들 막 주목도 받고 그 팬코 시스템 자체가 계급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앞에 아이콘이 좀 바뀌거든요. 계급 높은 사람이 얘기하면 신빙성이 올라가죠. 그런 문제들이 또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구나. 이게 여론 조작 문제랑도 연결이 될 수 있다. 다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도박의 플랫폼화. 사설 토토가 있어요. 이게 그 페이지에? 네, 그 팬코 안에 잉여력 있어요, 놀이터라는 데에서 사설 토토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금 청소년 인터넷 도박 중독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 맞아요. 이건 팬코뿐만 아니라 불법 OTT, 그건 전혀 웹툰 몰랐네. 뭐 예. 이런데 이런 토렌트 이런 데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인터넷 도박 문제랑도 연결지을 수 있는 이런 대형 사이트에서 심각하네. 충분히 그냥 자기는 이렇게 혐오를 통해서 돈도 벌고 현금화도 하고 도박도 할 수 있다. 이 문제가 지금 버젓이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 궁금한 게 그 포인트로 현금화를 다른 데서 할 수 있다는 건데 네. 그 포인트로 물건을 살 수만 있다는 거 아니면 진짜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 중고나라에서 네. 뭐 예를 들어서 곽수사님이 내 포인트가 있어. 팬코 포인트 포인트가 있어. 있어. 제가 3만 원에 삽니다. 사, 지금 그거를. 1만 포인트에 한 3만 원 정도로 살 수 있어요. 사요, 실제로? 사서 실제 제보한 분이 열의 9이 다 어떤 경우였냐면 보통 이제 뭐 바이럴 업자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 돈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거래한 분들 보면 다 갑자기 포인트가 다 깎여 있다는 거예요. 올인, 토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사설 토토에 노출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막 1000포만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쨌든 간에 본인이 그건- 지지세를 얻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그 당사자인 사람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도 밝힐 수 있어야 되는데 지지 기반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함부로 당연히 못 하겠네요. 근데 이준석 의원은 팬통령이라고 제가 아까 불렀는데 부인 못하죠. 왜냐면 본인이 팬코 매일 쳐다보고 있는 게 사진이 여러 차례 찍혔으니까요. 심지어 저는 몰랐는데 저희 그 모임에 한번 이준석 의원이 왔던 적이 있어요. 그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몇 년 옛적에? 전입니다. 네. 그때 어떤 참가자 1인이 이준석 의원 신기하니까 사진을 찍을 거 아니에요. 옆에서 뭐 그걸 뭐 몰래 찍은 거니까 허락받고 찍은 건 아니지만 딱 찍었는데 하필이면 팬코 보고 있는 사진을 찍은 거야. 진짜? 아니 정밀한 타이밍에 마치 뭐 뉴스원 이런 데서 막 그 찍어서 막 갑자기 뭐 이렇게 화면 나가잖아요. 체리따봉 나오듯이. 국회의원들 나가듯이 뭐 비키니 사진 보고 있는 거 나가듯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그 체리따봉 나가듯이. 근데 그쵸. 공교롭게 횟집에서 앞에는 회가 깔려 있는데 이준석 당신이 이제 그냥 자연인일 때죠. 막 이러면서 팬코 보고 있는 사진이 그 사람 앵글에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진이 몇 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 팬통령이라는 이 호칭을 본인이 부인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팬코 보고 정치한다라는 얘기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기본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커뮤니티 여론을 참고하는 것과 그건 좋지. 그건 여론 수렴인데 그렇지, 네. 그것만 보고 그 사람들의 아바타식의 정치를 하는 건 질이 다른 거예요. 마치 윤석열처럼 유튜브를 저도 봅니다. 유튜브 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유튜버의 뇌가 빠져가지고 거기만 보면서 정치하면 이거 큰일 날 일인 거예요. 무속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명태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만들었던 신조어가 또 떠오르는데요. 참 제 자신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칠불사 딱 그 나무 심을 때 명석희 동맹이라고 제가 최초로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기억 아실 거예요. 네. 그거 뉴스타파가 받아가지고 또 신조어를 약간 다르게 썼는데 명석희가 누구냐? 명태균, 석
이준석, 희가 김건희. 제가 명석희 동맹설 딱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막 선의의 조언 드립치고 막 이준석 의원이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명석희 잡아냈고 지금은 아까 딱 명태균 씨가 이제는 수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딱 지정하는 게 누굽니까? 오준석. 제가 딱 잡았죠. 오준석. 누가 누굽니까? 오세훈, 준이 홍준표죠. 석이 이준석. 오준석. 그러면 지금 명석희와 오준석의 공통인 사람이 딱 누굽니까? 이준석. 공통분모야. 공통분모. 지금 그러니까 팸통령 이준석이 명석희의 한 축이고 오준석의 한 축. 야, 이거는 수사가 거기가 벌어지면 이거 한 1순위다. 번으로 만든 이준석 하기 하나 가져갈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괜히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정확히는 사실 팸통령 구조도 아니고 수령 구조예요. 거기가 팸통령 아니에요? 수령 구조예요, 수령? 대통령 구조가 아니라 저기는 수령. 팸통이네, 팸통. 예, 그냥 총통이네. 총통. 근데 왜냐면 실제로 이게 또 중요한 증거가 또 있는 게 뭐냐면 6월 1일에 동탄에 유세를 간 상황이 있어요. 그 네. 이준석이 그때 동탄에 유세 오면 포 쏜다. 1000포를 실제로 선물한 것도 증거가 다 있습니다. 누가 쏴요? 그 안에서. 근데 이게 일반 뭐 지지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혁신당 당직자일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수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수사 들어가야죠. 이게 왜냐면 현금화가 된다 했잖아요. 네. 1000포를 쏜 거면 결국 현금이 지금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당원 가입하면 마찬가지로 포를 쏜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내부에는. 그렇죠. 네. 근데 이준석이 팬코 정계란에서 지금 뭐 허은하 전 대표가 또 폭로를 해서 일부 수사가 들어간다고 한 게 있는데 그 아이디 뭐 몇 개 아이디 몇 개 있죠. 네. 이게 여거랑 한번 이 시스템을 이해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포를 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 당원들을 모집할 수 있는 거고 유세 현장에 막 동원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현금이 오간 거나 마찬가지란 겁니다. 그 말인즉슨 만약에 유세 현장에 와가지고 인증샷을 올리거나 하면 그 사람한테 뭐 네. 포를 가는 쏘겠다. 포 갔습니다. 갔어요? 간 것도 있어요. 자료 다 증거가 있대잖아, 모아놨어요. 증거가.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황희도 이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 처분을 생각해볼 이건 수사야. 기회가 있어요. 아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네. 뭐냐면 우리 황희두 이사님은 단연간의 DB 데이터베이스로 정리가 다 되신 분이고 저는 경험, 어깨너머로 서단계로 이제 저는 배우 그 경험과 DB가 딱 만나면은 맞아요. 대서양과 태평양 이게 특검이에요? 만나는 이게. 거야. 그래서 저는 요것만 좀 우리 구교영 앵커님이 보좀 네. 써주시면 좋겠는 게 명석희 요거 제가 먼저 만들어냈고요. 네. 오준석 요거 좀 나중에 많이 쓰시고 아니, 제가 만들어낸 거니까. 지금 이런 명태균 게이트의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3대 네. 특검법이 정부가 공포를 했고 실제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각 1인씩 추천을 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란 특검에는 조은석 전 감사위원을 추천을 했고 김건희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최혜병 특검으로는 이윤재 교수 검사 출신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3명을 추천을 했는데 전반적인 추천의 흐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이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서 추천을 하는 건데요. 또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 아니 왜 민주당하고 야당 중에 조국 혁신당만 추천하냐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아니 그럼 내란 특검인데 내란에 가담했다라는 혐의를 받는 그럼 국민의힘이 추천해야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리고 명태균 이슈 수사해야 되는 김건희 특검 핵심인데 개혁신당에 이준석 의원 있는 그 당에서 추천해야 절대 안 됩니까? 되죠.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떤 뭐 진행자가 라디오 아침에 자기 인사말에 뭐 민생 경제와 국민 통합을 운운하면서 뭐 특검의 편향성 이거를 좀 문제 제기하려고 시동을 걸던데 굉장히 제가 불쾌해서 어제 시방쇼에서 제가 댓글 한번 걸었고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아침 진행자. 예. 제가 아침 라디오 이제 하차했으니까 진행자고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번 특검 매우 중요하다. 정말 그렇죠. 그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묵은 때 이거 완전히 쇠수세미로 밀듯이 팍팍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추천된 특검분들 다 뭐 한 분 한 분 훌륭한 분들이라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선택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좀 좋은 분들 더 평판을 많이 수집을 하실 테니까 해서 정말 진실만 볼 사람 수사를 과잉해서도 안 되고 축소해서도 안 돼요.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원하는 거는 네. 있는 그대로 이게 물이면 물 콜라라고 부르지 말고 물이면 물 뭐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긴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특히나 김건희 특검에서는 명태균 이슈 요거 좀 바르게 수사할 분 네. 그런 분으로 잘 선택하시기를 진심으로 그리고 바랍니다. 이제 그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이제 그 조은석 전 감사위원 추천했고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한동수 그 판사를 하셨죠. 대검 감찰부장을 감찰부장 지낸 출신, 예. 한동수 변호사를 추천을 했는데 사실은 이 조은석 그 전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내내 감사원에 있으면서 감사원장과 그리고 이제 유병우로 대표되는 감사원에 어떻게 보면 적폐 세력으로 할 수 있는 분들하고 굉장히 외롭게 싸운 분이거든요. 그래요. 최재랑 싸우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알려드릴 게 조은석. 있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할 때 2명의 기자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한 명 누굽니까? TV조선의
이진동 기자, 지금은 이진동 뉴스버스 기자. 대표시죠. 네. 그리고 이제 한겨레 신문을 다녔던 김의겸 기자를 떠올리는데 아, 사실은 이제 뒤늦게 비화가 나왔습니다. 뭐냐? 당시에 김의겸 기자에게 그 최순실과 박근혜와 관련된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제보를 해준 사람이 당시에 현직 검사였던 조은석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몰랐네. 야. 단독 아니에요 이거? 단독은 아니고 본인이 야. 이실 짓고 한 것 같아. 와, 이렇게 늦게라도. 이거 와, 정말 이런 대단한. 게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하네. 이제 재벌의 팔을 비틀어가지고 이런 와.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청와대가 있고 그 배후에인 최순실이 있다는 얘기를 김의겸한테 귀뜸해줬고 아니, 김의겸은 용기 있으시네, 용기 있으시네. 한겨레 그 집중 취재팀을 만들어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특검으로까지 이어지고 박근혜 탄핵까지 이른 겁니다. 현직 공무원이 훌륭하신 분인데. 기자에게 이런 제보나 의혹을 알려주는 게 와. 쉬운 일이 그다지 아닙니다. 어렵- 이게 검사- 네. 이거는 검사였어요? 모든 그치 검사 검사였지. 그러니까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 있는 제보를 하신 거예요. 전 이거 지금 처음 들었는데 저는 조은석 후보자님 더 마음이 가네요. 은근히 얘기를 들으니까. 뭐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아니 약간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뭐 국민 추천제예요 뭐예요 지금? 국민 추천제예요? 지금 막 보시는 분들이 아니 이런 국민 추천. 훌륭한 일을 아, 그쵸. 하셨다면 그때 네. 당시에 그 얼마나 부담감이 컸겠어요. 음. 그걸 입을 다물 수도 있는 건데 네. 용기 내서 음. 그런 거는 좀 높이 평가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김의겸 기자의 한겨레 신문의 야.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예를 들어 의상실 문제라는 이런 거 알고 있었던 이진동 기자가 추가적으로 회사에 어떻게 보면은 보도를 제한하려는 태도를 이겨내고 보도를 이어감으로써 그게 박근혜와 최순실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던 거였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 이분이 2009년도에 대검찰청 대변인 할 때 만나봤고 조은석. 네, 그리고 검사. 2017년도에 서울 고검장 할 때 만나봤는데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조승사자. 와. 강직하신 분이죠. 저승사자에 야, 조은석 저승사자. 붙여가지고 와. 걸리면 죽는 겁니다. 내란 특검 한번 맞는다. 큰일 납니다 이거. 폭격기시네, 예. 폭격기. 큰일 납니다 이거. 아, 내란 네. 특검도 중요한데 그 명태균 쪽으로 한번 아니 김건희 특검이 중요해. 김건희 특검 진짜 잘해야 돼요. 여기 그러니까. 너무 걸려 있어 많은 게. 네. 내란만큼 중요해 진짜. 맞습니다. 김건희 네. 특검 같은 경우에 보니까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네, 민주당이 추천을 했고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심재철 전 서울 남부지검장을 추천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도 김건희나 윤석열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강력하게 모든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특히 또 뭐 탄압받았던 분들 입장에서 그냥 말 그대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이게 억눌러 가지고 못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말씀 주셨듯이 어떤 뭐 개인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뭔가를 그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터뜨리는 게 두려우니까 그걸 막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실력을 보여줄 분들이 가시면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계속 주위에 알리면 된다. 맞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우리가 늘 검찰 수사를 비판할 때 과잉 수사하거나 아니면 수사를 안 해버리고 뭉개거나 이 두 개거든요 사실은. 덮어주거나 과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이번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더 하라는 것도 아니고 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필요한 만큼만 진실만 딱 밝히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렵습니까? 되게 쉬운 얘기인데 현실에서는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우리가 검찰에 대한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런데 저는 정말 천추의 한인 게 제가 이걸 미리 예견을 했더라면 제가 국민의힘 당적을 안 가졌을 텐데. 내가 진짜 당적을 가져가지고 매일 저보고 특검 보가라고 국민 안 추천해 된다. 주시는데 갈 수가 없어. 너무 그냥 정당을 아쉽습니다. 바로 세우기만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 그냥 정당을 가입을 안 할 걸. 그랬으면 저는 김건희 특검 손 들고 들어가죠 제가. 근데 사실 손 들고 그렇기 들어갔을 때문에 텐데. 또 이준석이 이렇게 봉쇄된 것도 있어요. 그렇죠, 안에서 그렇죠. 이 내밀한 것들 천추해야 가보니까 천추해야 돼. 그런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야 이런 굉장히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조승사자까지 나타나가지고 노리는 사자 상황에서 좋은데요, 사자. 우리 윤석열 씨가 오늘 사저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나타났는데 그 차림이 반팔 반바지에 저는 이게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찜질방 가 있는 줄 알았어. 찜질방에서 입는 거 아니야 이거? 찜질방 복장인데 야, 근데 진짜. 이런 그 사실은 일국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아무리 집에 밑에 있는 상가를 지나다닌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외모 단장은 좀 하고 다녀야 되는 아니 거야. 요게 지금 자기 네. 집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 자기 집이 아니고 네. 자기 지하. 집에 바깥에 사람들 다니는데 지하 거기 상가. 이러고 갔다는 거 상가를 이러고 다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심각한 복장이네. 그러니까 이런 그 모습과 포즈라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인 앞에 닥친 굉장히 큰 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거 의심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를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사실 여태까지 또 뻔뻔한 워딩들이 많이 나왔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서 자기가 일을 제대로 안 했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가진 권한 특히 이 의지를 가진 분들이 특검에 모였을 때 하는 역할에 대해서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애초에 그런 식으로 제대로 일을 해서 성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히 특검 안에만 맡겨놓고 우리가 또 관심을 끊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시민들이 24시간 이거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딱 그 특검은 갈 거고 이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사실은 저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마 거의 많은 분들이 사형 반대론자실 텐데 이건 확실히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근데 나오죠. 전 경찰도 조금 이건 자존심 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 오늘까지 출석하라 그랬는데 출석 안 안 하고 했죠. 지금 싸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거하고 보란 듯이 있는 거야. 내란범이 내란 수괴가